자, MLB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물브 첫 경기 볼티모어 대 토론토인데 케이드 포비치랑 호세 베리오스가 붙는다고 합니다. 케이드 포비치는 작년에 이제 볼티가 조금 키우던 그런 유망주였었는데 사실 볼티모어 팀 내 1번 투수 유망주기는 해요. 지금 그리고 올 시즌에 볼티모어가 투수 선발진이 굉장히 약해. 그레이슨 로드리게츠 같은 애들 못 뛰는 것도 있고 좀 약한데요. 뭐 직전 경기도 6이닝 4실점, 뭐 피안타 12개 맞으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피안타 대비 뭐 실점 자체는 좀 적은 편이긴 한데 뭐 작년에도 종종 뭐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아직은 좀 풋내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베리오스는 지난 시즌에 이제 3대 선발 호세 베리오스, 거스먼, 베싯 얘네들 가운데 제일 잘한 애가 베리오스였잖아요. 3.60, 200이닝 가까이 먹어서 되게 잘했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볼티모어한테 5이닝 6실점, 개막전에서 이 볼티모어한테 두드러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워싱턴한테 5.2이닝 2실점, 그리고 직전 보스턴전 7이닝 2실점으로 뭐 나름대로 호세 베리오스다운 이닝 잘 먹어주고 안정감 있게 해주는 그런 피칭들을 해주긴 해줬었습니다. 어쨌든 베리오스도 이제 좀 볼티모어한테 좀 약한 면모를 보였다는 것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 개막전 당시에 볼티모어랑 지금 현재 볼티모어의 빠따는 되게 차이가 크다고 보여요. 볼티모어 지금 최근 5경기 동안 4안타, 7안타, 4안타, 4안타, 5안타, 홈런도 원래 되게 뭐 많이 칠만한 팀인데 못 치고 있기도 하고. 글쎄 저는 어제도 사실 그 보우덴 프란시스 등판 때 약간은 좀 토론토의 역배 같은 거 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근데 오늘도 지금 볼티모어 빠따 생각하면은 베리오스 등판인데 토론토 배당이 좋다고는 생각을 해. 근데 이거 역시나 토론토가 뭐 지금 불펜도 약하고 빠따상으로도 뭐 보여준 것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뭐 베리오스가 사실은 통산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올 시즌에 5이닝 6실점으로 볼티모어한테 약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거의 뭐 9경기 동안 막 7, 8이닝 먹은 적도 있고 거의 매번 볼티모어한테는 퀄리티 스타트를 해줬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베리오스는 볼티모어한테 사실 강한 투수다.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역배 같은 거를 봐도 사실 이상하진 않은 경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조금 크다고 보고, 그다음에 양키 대 샌프란시스코, 로건 앱이랑 로돈이 붙네요. 로돈은 지금도 홈런이 문제야. 피홈런. 작년에도 피홈런이 되게 많았는데 작년에 192.2이닝 간만에 거의 풀타임급 선발을 치렀는데 36피홈런이었습니다. 막판에 좀 많이 쳐맞아가지고 방어율도 4.16. 그나마 그 전보다는 좋아졌었어요. 옛날에 뭐 샘프 시절이나 화싹 시절 그때가 진짜 잘했는데 이후에 한 2시즌 정도 고전을 하다가 작년에 조금 그래도 살아났었던 거였거든요. 근데도 4.16이고 방어율이 좋지가 못했다. 그런 건 있었던 것 같고요. 올 시즌 초반에도 지금 3경기 동안 17.1이닝 5.19 피홈런 3방, 뭐 구속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지금은 딱히 뭐 믿을만한 것 같지는 않고, 로건 앱도 얘는 홈에서 강자잖아요. 근데 원정은 원래 좀 부실한 친구야. 지난 몇 년 동안 그 재작년에도 홈에서 2.26, 원정 4.31, 작년에도 홈에서 2.83, 원정 4.11. 땅볼 유도 좋고 많은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이긴 하지만은 얘도 이제 홈을 떠났을 때는 피홈런이 약간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로건 웹은 원정 웹은 사실은 믿음이 많이 안 가기는 해요. 이제 올 시즌에 신시내티 원정 5이닝 3실점, 휴스턴 원정 7이닝 2실점으로 초반 기세는 뭐 나쁘지 않은 편으로 보입니다. 원래부터 로건 웹은 그냥 샘프에서는 이닝 많이 먹어주고 1선발급이죠. 하지만 이제 원정이라는 거 그런 게 조금 거슬려가지고 그래도 뭐 로돈보다는 로건 웹을 좋게 볼 만은 한데, 어제도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의 조던 힉스가 워렌보다는 위에 있을 것 같다 이랬는데 어제 조던 힉스가 초반부터 좀 쳐맞았었거든요. 굳이 뭐 보고 싶지는 않네. 어제보다도 사실 언더오버는 더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어제는 감히 샌프란시스코의 역배, 역마행까지 노렸는데 오늘은 뭐 그럴 만한 매치는 아닌 걸로 보이긴 하네요. 뭐 로건 앱을 믿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도전해봐도 나쁘진 않습니다. 양키에서도 빠따가 오락가락한데 어제는 조금 잘 친 편이었었네요. 자, 그리고 켄자 대 클블. 제가 어제 이 경기도 켄자의 역배를 봤거든요. 로렌젠이 클블한테 매우 강했었다. 근데 그게 깨져버렸죠. 레이건스 대 라이블리가 붙는데 사실 콜 레이건스는 지금 올 시즌 3경기 동안 첫 경기 때 5이닝 3실점으로 조금 안 좋았는데 이후에 미러키한테 5이닝 동안 10K, 미네소타 6이닝 동안 11K. 레이건스는 제가 2022년인가 21년 이후로 좌완 투수인데 구속이 거의 뭐 한 4, 5마일가량 빨라졌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주 다른 투수가 됐거든요. 작년에도 196.1이닝 동안 3.03, 삼진 236개. 레이건스는 급성장을 한 투수예요. 근데 라이블리는 사실 이제 뭐 재작년에 신시내티에서 별로 안 좋았다가 작년에 클리블랜드가 주워 와가지고 150이닝 동안 3.78. 나름대로 잘 키웠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선발이 부족했는데 잘 땜빵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 시즌 출발도 이닝은 많이 못 먹지만 나쁘진 않아. 뭐 거기까지인 것 같고 아무래도 선발 레벨은 레이건스가 높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 경기를 사실 좀 켄자를 좋게 봤는데 그 로렌젠을 좋게 봤지만은 일단 뭐 OTG가 못하지도 않았었고 경기가 길게 가니까 사실 켄자 불펜이 지금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클리블랜드가 너무 세. 어제 이제 팀 헤린, 케이드 스미스, 시월드, 마무리 클라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심지어 이제 클라스가 작년 같진 않은데 그랬는데도 클리브 문페리들이 그냥 다 막아버렸거든요. 경기가 선발 구간 지나면은 클리브를 꺾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게 생겨가지고 사실 2배당에 켄타를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피츠버그 대 신시내티 경기인데 물로진스키랑 헌터 그린이 붙네요. 지금 헌터 그린이 미친 포스기는 해. 자, 헌터 그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즌 초반에 헌터 그린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에서 이런 피칭 밸류상으로 거의 리그 선두급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쳤대 그냥. 자, 헌터 그린 일단 작년에도 150이닝을 먹긴 했지만은 내구성이 조금 아쉬웠어요. 방어율도 2.75로 잘 버티고 이랬는데 조금 더 이제 신시내티가 키우고 있는 유망주, 사실 이제 유망주 단계를 넘어가고 이미 신시내티의 1선발 같아. 작년에 이제 얘가 구속 같은 게 폭발적이고 스토퍼가 아주 좋잖아요. 작년에는 포신 구속이 97.6마일이었는데 지금 시즌 초반에 구속이 99.4마일을 치닫고 있습니다. 포심 구속이 지금 미쳤어요. 슬라이더 같이 이렇게 투피치 같은 거 많이 던지고 하는데 작년에도 포심이 플러스 19 정도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슬라이더도 같이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 근데 지금은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엄청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에 더욱더 초반부터 달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난번 경기 샌프란시스코전 8.2이닝 아웃카운트 하나 냅두고 내려가긴 했지만은 8.2이닝 동안 삼진 7개 볼넷 하나 샌프란시스코를 아예 닫아버렸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텍사스한테 7이닝 2실점, 샌프전 5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시즌 초반에 3경기 동안 20.2이닝, 이닝도 잘 먹고 방어율 1.31이고 삼진 23개. 원래 얘가 재작년쯤에는 좀 볼넷도 문제였었는데 작년부터 조금 개선되기 시작하더니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도 초반에는. 그래서 저는 헌터 그린이 굉장히 지금 무성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편 물로진스키 작년에는 보통 좀 불펜으로 많이 나왔었죠. 올 시즌에 이제 좀 피츠버그도 선발 부족해갖고 그냥 땜빵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아무래도 선발 투수 차이가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빠따는 지금 신시내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거든요. 나는 이 경기도 언더 게임 같은 게 있으면 언더 보고 싶었는데 언더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신시내티 쪽을 보는 게 맞다 싶네요. 이 경기는 헌터 그린 생각하면은 지난번 경기도 8.2이닝 샘플을 잡아주면서 그때 2대0으로 겨우 이겼는데 신시내티 빠따가 헌터 그린을 도와준다면은 마행까지 내다볼만 하지 않나? 그만큼 헌터 그린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 얘가 피츠한테는 조금 약했던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옛날 성적도 많이 있기도 하고. 다음 애틀랜타 대 템파베이 경기인데 크리스 세이랑 쉐인 바즈가 붙네요. 이거는 두 명의 선발 투수를 좀 볼만한 게 있긴 한데요. 먼저 크리스 세이 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이영 투수였지만은 올 시즌은 좀 망해버렸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것보다 구속 저하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자, 크리스 세일 작년에 95마일 정도 찍혔었거든요. 근데 지금 93.2마일이야. 거의 2마일가량이 감소를 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포심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원래부터 포심이랑 슬라이더, 투피치 투수로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인데 자, 작년에 슬라이더가 플러스 24, 포심이 플러스 3이었고 체인지업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슬라이더만 그나마 좀 버티고 있고 포심이 마이너스 5야. 작년에 그래도 포심 피해 안타율이 2.7이었는데 얼마 안 넘었지만 지금 포심 피해 안타율이 5.29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포심이 구속도 떨어지고 경쟁력이 없어졌다. 이런 상황인지라 크리스 세일을 그렇게 믿을 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쉐인 바즈는 원래 템파베이 유망주 출신입니다. 작년부터 꽤나 괜찮은 활약을 했었고 작년에 79이닝밖에 안 뛰었어도 3.06. 스토프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얘도 작년보다도 지금 구속이 조금 올라와서 시즌 초반에 한 1마일가량 더 올라온 상태이고 안 그래도 원래 구속이 100마일 터치하기도 하고 그런 선수인데 더욱더 지금 날카로워져 있다는 소리거든요. 얘도 작년에 이렇게 전반적인 구종들이 전부 다 괜찮은 평가를 받다가 올 시즌 초반부터 포심도 포심이지만 커브 같은 구종도 이런 것들이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 시점에서는 물론 이름값은 당연히 크리스 세일이 높겠지만은 나는 템파베이 쉐인 바즈가 선발로서는 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2경기 동안 아주 활약도 좋은 편이기도 하고 오히려 크리스 세일은 다저스랑 필라델피아 어려운 상대들한테 처맞는 모습만 보였었다. 난 이래가지고 그냥 크리스 세일을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구간 아니라고 봐가지고 그리고 템파베이가 지금 빠따가 그리 나쁘지도 않아요. 사실은 애틀랜타도 오락가락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템파베이가 배당상으로 좀 이득이 있다고 보는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워싱턴 대 마이애미 경기 칼 퀀트리랑 맥켄지 고어인데 제가 원래 어제 마이애미가 퀀트리를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나왔더라고. 일단은 칼 퀀트릴 지금 올 시즌 초반에 2경기 동안 4이닝 6실점 5이닝 무실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작년에 콜로라도 가가지고 조금 잘했었다가 그냥 이후에는 별로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스플리터 같은 건 괜찮은 투수인데 가면 갈수록 스플리터도 많이 깎아 먹었었고 긍정적으로 볼 거는 많지는 않아요. 맥켄지 고어는 지금 올 시즌에 구속도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3경기 동안 17이닝에 삼진 25개
볼넷 덜 주고 있고 얘는 매년 성장하고 있거든요. 원래부터 샌디에고시로도 거의 뭐 1번 유망주였었어. 근데 이제 워싱턴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슬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다. 뭐 이런 건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돼. 어쨌든 시즌 초반 페이스는 좋고 현재로서는 퀀트릴보다는 좀 위에 둘만한 선발이다.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근데 저는 마이애미가 조금 어렵게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도 샌디 알칸타라 경기인데 6대7로 마이애미가 이거를 겨우겨우 이길 정도였었으니까 오늘은 워싱턴이 선발도 낮고 빠따도 좀 저력이 있는 걸 생각하면은 저는 워싱턴의 1.62 건드릴 만한 배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천사 대 휴스턴, 헤이든 웨스네스키랑 핸드릭스가 붙는데 핸드릭스는 다 늙어가지고 천사 가는데 은근히 잘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헤이든 웨스네스키는 원래 작년에도 몇 번 땜빵 선발했었는데 직전 경기에는 7이닝 동안 2실점을 했습니다. 되게 잘했었죠. 나 좀 의외야 의외. 글쎄 웨스네스키도 작년에 얘가 아마 시카고 컵스에 있었나 그랬는데 어쨌든 쫓겨나는데 휴스턴은 지금 좀 선발이 좀 모자랄 때 잘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이건 핸드릭스도 잘하고 웨스네스키도 직전 경기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애매하네요. 원래 같으면 핸드릭스가 다 늙어가지고 못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은근히 잘하대.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잘. 원래 빠따상으로도 휴스턴이 살아났었는데 직전 경기 때 3안타밖에 못 쳤어요. 저는 어제 경기 때 휴스턴이 조금 빠따적으로 해줄 거라고 봤는데 앤더슨이 휴스턴에서 약하기도 했었었고 그런 것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요즘에 천사 빠따 특히 트라우드 위시로 홈런이 아주 좋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어제도 휴스턴을 좋게 볼 만도 했지만은 빠따 때문에 오바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뭐 언더오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사의 배당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 정도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굳이 천사를 믿고 가기에는 이게 참 지금 서부지구 1위가 천사, 4등이 휴스턴 이게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천사가 다 망한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 경기 있습니다. 전 어제도 디트로이트를 긍정적으로 봤는데 오늘도 좀 볼만한 것 같아. KC 마이즈 대 시메우드 리차드슨 이 친구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KC 마이즈 지난 몇 년 동안 얘가 이제 전체 뭐 1패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디트로이트 1라운드 투수 유망주 출신인데 계속 부진했었어요. 구속 같은 거 잘 나오다가 부상도 많았었고 수술도 하고 작년에 100이닝을 뛰었는데 4.49였다. 삼진 능력이 많이 줄어들었었고 구속은 잘 나오는데 삼진을 못 잡아. 그러다가 지금 올 시즌 두 경기에 11.2이닝 삼진 12개 0.77 나름대로 시즌 출발이 괜찮습니다. KC 마이즈는 KC 마이즈가 일단은 지금 시즌 초발 성적은 이래요. 좋게 지키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는 출발이 좋은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구종 변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이게 뭐냐면은 얘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구종들을 꾸준히 썼냐. 보통은 이렇게 포심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지금도 포심을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좀 쓰던 슬러브 지금 슬러브의 구사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원래는 안 쓰던 구종이다가 올 시즌 두 번째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주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원래 슬라이더를 좀 이번 그 세컨 피치로 쓰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것들 보니까 슬러브를 주먹이로 쓰는 게 조금 먹혀들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는 해볼 만한 것 같고 그 이제 상대 뭐 시미온 우드 리차드슨 이 친구도 작년에 그냥 선발로 몇 번 썼던 친구인데 133이닝 동안 4.17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얘도 초반에 조금 반짝했고 이미 소화 능력 별로 좋지 않았었고 그냥 뭐 뒤로 갈수록 애매했던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요. 스토프도 딱히 뭐 크게 볼 건 없었었고 글쎄 그냥 지금 단순하게 이 중부지구에서 나는 디트로이트가 미네소타 위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 빠따 차이도 있고 이게 디트로이트가 은근히 지금 빠따가 괜찮거든요. 원래 작년에 제가 매번 디트로이트는 빠따가 문제다. 마운드는 좋은데 빠따가 못 도와준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은근히 괜찮습니다. 어제도 뭐 쳐줘야 할 때 쳐주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물론 어제만큼 선발 차이가 패덱이랑 잭슨 조 이거는 패덱이 못해서 저는 디트를 봤던 거고 이런 느낌이에요. 어제는 패덱이 쳐져가지고 디트를 봤다면 오늘은 둘 다 뭐 나쁘진 않은데 KC 마이즈가 조금 위에 있는 느낌 난 이래갖고 디트를 보고 싶거든요. 배당은 디트로이트가 좋은 것 같고 저는 디트로이트가 미네소타를 역배받을 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보스턴 대 활삭 경기 크로시랑 쉐인 스미스가 붙는다고 하는데 전 뭐 사실 쉐인 스미스라는 친구는 잘 몰라요. 근데 올 시즌 두 번 나와가지고 1.54 괜찮게 해주고 있네. 잘 모르는 친구인데 어쨌든 초반에 잘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화사가 뭐 이런 애들 너무 많아요. 예상이 안 되는 선발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게럿 크로시에 사실 이제 지난번에 볼티모어전에서 8이닝 8실점으로 졸라 잘했는데 그 다음 경기 때도 이제 토론토한테 5.2이닝 4실점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게럿 크로시에가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화싹에서 뭐 100이닝 넘는 선발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좀 풀타임급 선발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전반기만 잘한 거고 후반기에는 아예 뭐 이닝 관리도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글쎄 뭐 기대감 자체는 보스턴이 작년에 전반기 보고 영입을 했겠지만은 현재까지는 뭐 삼진 잡는 능력이 좋은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도 볼넷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저는 게럿 크로시에는 얘는 한 대여섯 번 정도는 더 보고 싶어요. 난 의심이 많아 얘한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건강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것 같고 물론 화싹이 보스턴한테는 좀 체급상으로 밀리긴 하는데
지금 보스턴을 2번이나 잡았잖아요. 나 이런 거 보니까 이래서 물브가 어렵구나. 저는 이 경기도 좀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잭 휠러 대 매튜 리버라토레. 뭐 휠러는 저는 매번 얘가 매치에서 필라델피아로 이적한 이후에 그냥 매 시즌 아주 모범적인 영입 사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휠러는 그냥 올 시즌도 출발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직전 경기 때 애틀랜타한테 5.1이닝 5실점 조금 안 좋긴 했는데 종종 뭐 이런 날도 있기는 있죠. 어쨌든 휠러는 6이닝 이상, 심지어 막 7이닝도 가끔 먹기도 하고 그 이상 해줄 때도 있고 삼진 잘 잡고 홈런 적게 맞고 볼넷 안 주는 그냥 모범적인 선발 투수라고 봐요. 매튜 리버라토레는 얘도 작년에 몇 번 선발로 나온 적 있지만 보통은 땜빵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시즌 초반에 2경기 동안 5.84 두 경기 다 6이닝을 먹긴 했는데 좀 아쉽다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선발은 필라델피아가 앞선다 이런 건데 사실 어제는 산체스 대 미콜라스 이거는 선발 차이가 좀 크다고 봤거든요. 산체스가 그래도 잘 막아줬고 미콜라스는 그냥 기대대로 초반부터 쳐맞고 그랬는데 아주 뭐 필라델피아가 많이 학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리버라토레는 미콜라스보다는 그래도 좀 실점은 적게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미콜라스는 고점은 훨씬 더 높거든요. 얘보다는 리버라토레보다는 이거는 뭐 휠러 믿고선 필라델피아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배당이 되게 별로기도 하고 이게 약간은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5경기 동안은 빠따가 조금 식었어요. 홈런도 안 터지고 있기도 하고 타율도 조금 줄어들고 이런 게 있는데 그냥 휠러 믿고 보는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해볼게요. 다음 루이스 세베리노랑 호다이 생가가 붙는 어슬레티스 대 뉴욕 매치 경기 있는데 사실 세베리노는 어슬레티스가 1선발로 보고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즌 초반에 6이닝 무실점으로 데뷔전 잘 하더니 컵스한테 6이닝 6실점, 샌디한테 7이닝 5실점으로 이닝은 잘 먹는데 너무 많이 쳐맞아. 사실 얘가 재작년에는 뒤지게 못하다가 작년에 부활을 했었잖아요. 작년의 모습을 그렇게 막 이어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네. 일단은 좀 의심이 되고 센가 코다이도 얘가 재작년에 아마 사이언 5등인가 그랬습니다. 데뷔 시즌인데 고스트 포크볼로 아주 뭐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었죠. 그러다가 작년에는 부상 때문에 거의 못 뛰고 올 시즌 이제 2경기 동안 5이닝밖에 못 뛰고 있습니다. 약간 좀 그 투구수도 관리를 맡고 있는 중인데 정상적인 몸 상태라면은 센가 코다이도 괜찮은 투수예요. 저는 뭐 세베리노보다도 위에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긴 하지만은 일단은 이닝 이팅이 좀 모자랄 만한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매치의 불펜이 되게 좋긴 하거든요. 이거는 거슬리는 게 일단 선발도 앞서고 매치가 불펜도 지금 좋은 상태고 빠따가 조금 문제인데 글쎄 어제도 뭐 지는 거 보면은 배당 대비 메리트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 프리랜드 대 마이클 킹이네요. 이게 일단은 또 샌디에고의 홈구장 콜로라도 이제 그 쿠어스필드가 아니고 페코파크인데 사실 샌디에고도 얘네들이 빠따가 진짜 요동칩니다. 지금도 한창 제가 얘네들이 뭐 굉장히 막 불타오를 때는 연승도 달리고 빠따도 막 계속 막 두 자릿수 안타 연속적으로 친다 이랬는데 그런 기운들이 어제 뭐 4만타로 많이 치지는 못했어요. 홈런 2방 치고 이랬는데 그냥 이거는 콜로라도가 쿠어스필드에서 내려오면은 빠따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들. 올 시즌 홈에서는 275, 쿠어스에서는 타율이 2할 7푼 5인데 원정에서는 183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도 크고 해갖고 일단은 좀 원래 뭐 언더 같은 거 있으면 언더 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프리랜드가 얘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복귀해가지고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뭐 직전 이제 미러키전에서는 쿠어스필드에서 6.1이닝 5실점으로 약간 또 이제 안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원정에서는 나름대로 단단합니다. 나는 마이클 킹이 첫 경기 때 조금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좀 볼넷이 많거든요 마이클 킹이. 근데 작년에 확실히 마이클 킹이 얘가 그 불펜으로 선발 전환해가지고 좋은 시즌을 보내긴 했어. 185이닝에 3.01이었는데 나는 마이클 킹이 정신만 차리면은 되게 좋은 선발로 보이거든요. 샌디에고에서 한 자리 할 만한 선수로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뭐 샌디에고 보는 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 경기도 배당 메리트는 없다. 다음 텍사스 대 시애틀 로건 길버트랑 이볼디가 붙네요. 자, 이 이볼디가 저번에 올 시즌 유일한 이제 완봉승을 얻었었거든요. 9이닝 무실점 했는데 그 다음 경기 때 이제 시카고 컵스한테 4.2이닝 3실점으로 별로 안 좋았었어. 그게 아무래도 좀 믿음이 좀 줄어들긴 하죠. 그래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이볼디가 가끔 털리긴 하지만은 텍사스에서는 뭐 2이닝 히팅도 되고 잘 먹어주는 선발이다. 그런 것들은 보여왔던 것 같아요. 네, 뭐 구속 같은 것들도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이게 길버트가 사실 작년에 저는 시애틀에서 되게 좋은 선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닝도 208이닝 먹고 7이닝도 심심치 않게 먹고 이랬는데 좀 승부는 안 따랐어요. 방어율 3.23 뭐 홈런이 조금 많은 거 볼넷 적고 뭐 이런 건 좋은데 사실 이제 비율상으로는 올 시즌 초반에 좀 이제 홈런이나 볼넷이나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작년 시애틀 선발진들이 전부 다 이 스플리터로 많이 좀 이득을 보고 그랬었는데 올 시즌 한번 디트로이트한테 5이닝 동안 뭐 3실점 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아쉽네요. 일단 로건 길버트는 그래도 괜찮은 선발로 생각을 해. 통상 텍사스 애들한테도 성적도 좋은 편이기도 하고 둘 다 선발진은 좀 좋아 보이는데
뭐 이 경기가 언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빠따도 둘 다 노답인데 이거. 근데 어제는 시애틀이 간만에 빠따가 또 폭발을 했었어요.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예측으로는 풀어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둘 다 이렇게 같은 지구다 보니까 이볼디도 시애틀 애들을 106타석이나 상대를 해가지고 피해 안타율이 208이고 로건 길버트도 텍사스 애들한테 182타석 동안 178로 아주 뭐 강한 면모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언더가 없으면 갈 이유가 없어 보여요. 이 경기는 언더가 아마 있었어도 6.5 줬겠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기라고 보고 한 점 차 게임? 그런 것도 그냥 기대는 해보고 싶네요. 미러키 대 애리조나 경기, 프레디 페랄타랑 잭 갤런 경기가 있네요. 프레디 페랄타, 일단은 그 잭 갤런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사실 스토프가 막 대단하지는 않아요. 포심이랑 너클 커브를 이렇게 투피치로 많이 쓰고 있는 선수인데 일단은 구속 자체가 매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94.5마일까지 찍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93마일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약간 좀 하락세를 겪고 있는 투수로 좀 보이고 이제 작년만 해도 커브가 플러스 15였었어요. 대신에 포심 패스트볼이 마이너스 7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래도 포심이 이렇게 좀 힘이 있을 때가 있었어. 플러스 10, 플러스 15, 플러스 26 이러다가 작년부터 마이너스 7이 찍히더니 포심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가치 평가도 그렇고 대신에 이제 좀 그 커브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땜빵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점점 이 패스트볼의 힘을 잃고 있다는 거. 원래부터 제구력이 워낙 좋은 선수고 이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예, 작년부터 해가지고 조금 떨어진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잭 갤런이 물론 애리조나에서는 뭐 1선발 대접을 받고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자리를 조금 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는 듭니다. 원래 제가 좀 믿고 있던 선발이에요. 이닝도 잘 먹고 얘가 나오면은 뭐 볼넷도 잘 안 주고 안정적이었는데 글쎄 조금 이제 고민이 됩니다. 직전 경기 때 볼티한테 4.2이닝 5실점한 것도 그렇고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레디 페랄타 이 친구는 매번 이제 미러키의 1선발 노릇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닝을 너무 못 먹어요. 직전 경기 콜로라도한테도 5이닝 1실점 뭐 버티기는 잘 버텼어. 시즌 초반에 18이닝 동안 2.00 괜찮게 해주고는 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이닝 좀 더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닝 때문에 미러키가 지금 불펜이 뒤에서 2등이거든요. 콜로라도 다음으로 미러키 불펜이 안 좋아. 원래 미러키는 위쪽에서 불펜이 놀던 팀인데 경기가 길게 가면 이것도 좀 점수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레이 페랄타는 애리조나 애들한테 피안타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185밖에 안 되고 잭 갤런은 미러키 타자한테 85타석에 291 정도로 좀 약한 면모는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요즘에 갤런이 딱 봐도 이제 구속으로나 작년부터 패스트볼에 힘빨이 떨어진 것들 이런 게 보여가지고 그런 거로는 계산상으로는 미러키의 역배 가능성도 보이긴 하는데 난 애리조나의 포텐셜이 높다고 생각은 해. 선택하기 어려운 경기네요 이것도. 다저스 대 컵스 타일러 글래스노우랑 콜린 레아가 붙는다. 콜린 레아가 원래 미러키에 있다가 이제 옮겼는데 작년에 그래도 기대치가 낮았지만 잘 해줬었습니다. 꽤나 긴 기간 동안 뭐 안정적인 선발 해준 적도 있었었고 근데 이제 경기 시즌 자체는 167이닝에 4.29 아주 뭐 좋게 마무리는 못 지었었어요. 스토프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제 시즌 초반에는 좀 불펜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간만에 또 선발 땜빵을 한번 하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 이거는 뭐 글래스노우도 한창 뭐 기대가 있다가 작년에도 부상 때문에 얼마 못 뛰었었죠. 매 시즌 동안 이제 뭐 150이닝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작년에도 134이닝 뛰고 8월달부터 고장이 나버렸었는데 올 시즌 이제 두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한테 2이닝 5실점으로 글래스노우가 또 안 좋았잖아요. 내구성에 여전한 문제가 있다. 두 경기 동안 삼진 10개인데 7이닝 동안 볼넷 8개. 볼넷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글래스노우는 제구력이 문제가 된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초반이 안 좋네요. 이게 다저스가 원래 컵스 다저스 둘 다 빠따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저스가 빠따로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컵스는 직전 경기 21안타로 다저스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다. 사사키가 나름대로 좀 견뎠는데 이후에 좀 경기 늙음하게 많이 좀 쳐맞았잖아요. 콜린 레아를 믿고 갈만하진 않고 그냥 이 경기는 또 언더오버 상으로 오바 같은 거 있으니까 이건 오바 봐도 괜찮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오늘 뭐 물분은 준비된 게 딱히 많지는 않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